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정부의 화천댐 물 빼가기로 지역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화천을 비롯한 댐 주변의 지역 주민들은 정당한 보상 없이 더 이상 물과 전기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관련 법에 지원금 수준이 정해져 있어 국회에서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973년 완공된 춘천 소양강댐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전기를 만들어 판매한 수익과 물값으로 벌어들인 돈이 10조 원이 넘습니다. 1년에 2천억 원씩 수익이 발생한 셈입니다. 그런데 댐 주변 지역에 나눠주는 수익금은 고작 6% 수준입니다. 춘천이 소양강댐 측으로부터 받는 지원 사업비는 매년 60억 원 정도입니다. 13조 원으로 추산되는 직간접적인 피해를 회복하기엔 턱없이 적은 금액입니다. 화천댐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천 주민들은 화천댐의 물을 정부가 끌어쓰겠다면 화천댐 건설로 수몰된 19.9제곱킬로미터의 손실 비용을 매년 480억 원씩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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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올해 화천군이 받는 돈은 1억 5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매년 발전량에 따른 기금을 지원받는데 전기요금의 3.7%뿐이고 이마저도 양구, 화천 발전소와 나눠받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에 이런 분배 기준이 정해져 있어 정당한 보상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도 법에 의해서 보상이 되고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의 뜻이 법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댐 건설비 이상의 수익을 주변 지역에 환원하자는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지원금 금액을 2배로 올리자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강원도 정치력이 부족했고 정부의 반대도 완강했기 때문입니다. 이 피해를 보무로 해서 수도권이 좀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받고 또 전기도 공급받고 이런 실정입니다. 국회나 정부가 나서서 우리 지역을 보호해야 된다. 22대 국회에서도 물값 제대로 받기 4법 등 관련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이번만큼은 현실에 맞게 법을 바꿔야 한다는 지역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장애인 올림픽인 파리 패럴림픽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개막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도쿄 패럴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보치아 정원 선수를 비롯해 사격의 박진호, 심영집, 이유정 선수가 출전하고 지도자 중에서는 보치아 종목에 김승겸 코치가 합류했습니다. 강원도 장애인체육회는 오는 9월 8일까지 이어지는 파리 패럴림픽에서 메달 3개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멘트를 만들 때 폐고무나 폐타이어 등 상당한 폐기물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어떤 성분이 얼마나 포함됐는지 알기가 어려웠는데요. 폐기물의 성분과 원산지를 시멘트 포장에 표기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멘트를 제조하는 과정에는 다양한 폐기물들이 들어갑니다. 석탄재는 물론 슬러지와 폐타이어, 폐고무와 폐합성 수지까지 시멘트 제조 원료와 연료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폐기물 사용량은 원료의 680만 톤, 연료의 222만 톤 등 900만 톤을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폐기물 성분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됐습니다. 인체에 유해할 수 있어 성분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건데 그동안 번번이 무산됐던 법률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에는 시멘트 제조에 폐기물을 사용한 경우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구성 성분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를 위반해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할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시멘트 생산업체들은 생산 과정에서 위해 성분을 제거했다고 하지만 방사능과 발암물질, 각종 중금속은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법안 통과로 시멘트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확보되었고 이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과 시멘트 사용자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시멘트 안 쓰는
우리나라 국민이 있겠습니까? 시멘트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시멘트 그 포장지에 정보를 공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시멘트에 대한 이해를 높게 하는. 한편 해당 법률 개정안은 공포 6개월 이후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어 내년 상반기면 시멘트 폐기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2기 사업에 도내 대학은 한 곳도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강원대, 강릉 원주대 연합과 한림대가 1기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 연세대 미래캠퍼스가 예비 지정대학에 선정되며 두 번째 도전에 나섰지만 최종 본 지정에서 탈락했습니다. 1기 글로컬 대학인 강원대, 강릉 원주대는 기숙사 부족 등의 이유로 외국인 유학생 5,000명 유치 계획을 하향 조정하려다 교육부로부터 지원금 삭감 경고를 받아 다시 세부 계획을 변경하고 교육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월 경계인 충북 제천 송악면에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립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주민 반대로 지자체가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소송의 결과는 엇갈립니다. 어떤 부분이 쟁점인지 이병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제천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영월 경계인 장곡리에 들어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민들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기술력도 갖추지 못한 업체가 들어와 위험성이 높은 의료 폐기물을 소각한다는 데에 거부감을 비치는 겁니다. 자본력과 기술력이 없는 기업들이 법인 설립을 돈벌이 목적으로 설립을 해놓고 책임지지 않는 행태를 보이는 그런 업체들이 들어와서 이런 위험물을 처리한다는 게. 주민들의 이 같은 반대 여론을 반영한 영월군 의회도 최근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정수시설과 불과 50m 거리에 의료 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허가하는 것은 국민 안전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무에 반하는 것이다. 주민 반대로 지자체가 불허하는 시설들은 결국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데 영월 남면의 의료 폐기물 소각장 사례도 소송에 들어가 오는 10월 1심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원은 지자체가 허가를 내주지 않을 재량권을 행사한 게 얼마나 적합했는지 보는데 재량권을 인정받는 건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위협을 주는 요인을 구체적 근거로 만들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지난 2022년에 재판이 진행됐던 강릉 임곡리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은 대법원이 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강릉시가 청정 생태환경 도시를 지향하기 때문에 소각장이 부적합하다는 주장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업체에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게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또 정작 불허 이유에 주민 반대가 빠졌고 반대가 왜 제기됐는지 정당한 것인지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면 경북 영천은 지자체가 승소했는데 해당 시설이 지역 주민과 시설 등 환경에 미칠 영향을 반려당시 서류에 지자체가 기재한 것을 들어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을 업체에 돌리고 지자체 재량권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지자체가 해당 시설이 주민들에게 얼마나 위협이 되는지를 들어 반려하느냐가 시설 건립의 가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홍천의 한 저수지에서 실종된 형제 작업자 2명이 수색 이틀째인 어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관광용 부교를 설치 중이었는데 발견 당시 모두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원도급 업체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홍천군의 한 저수지. 잠수복을 입은 119 구조대가 물속에서 숨진 작업자를 인양합니다. 자, 이런 이상 없으면 전공팀장 머리에 손 올리세요. 이곳 저수지에서 관광용 부교를 설치하다 실종된 40대 형제 작업자 2명은 하루 만에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는 바지선을 이용해 부교를 옮기다 동생이 먼저 물에 빠지며 일어났습니다. 이 근처에 여기서 막 호적호적대고 계신 거예요. 119에 전화할 때 뛰어드셨어요, 물에. 동생이 물에 빠지자 형이 구하려고 뛰어들었다가 둘 다 빠져나오지 못하고 실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발견 당시 형과 동생은 모두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홍천군과 노동당국 조사 결과 당시 작업 현장엔 안전장비와 안전관리자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망한 동생은 부교 설치를 맡은 하도급 업체의 대표였는데 유족들은 원도급 업체에서 안전관리에 소홀했다고 주장합니다. 세 사람이 아예 구명조끼를 지급을 하지를 않았어요. 회사에서나. 그리고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이나 이런 교육을 안 시켰다는 거예요. 공사 발주처인 홍천구는 안전관리비 명목으로 원도급 업체에 지급한 1,700여만 원이 하도급 업체에 전달됐는지 확인 중입니다. 안전관리 용품을 설치할 의무는 시공사에게 있었습니다. 그걸 확인 못한 저희도 과실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원 고용노동지청은 원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국 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에 소속된 도내 5개 의료원이 오늘 새벽 노사 조정안에 합의하면서 오늘 예고된 파업을 철회하기로 해 우려했던 공공의료기관 파업 우려는 사라졌습니다. 다만 한림대 춘천성심병원은 노사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불가피하게 일부 사업장에서 파업에 돌입해도 응급실과 수술실, 중환자실과 분만실 등 필수 업무에는 인력을 투입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여름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18% 늘었습니다. 강원관광재단은 지난달에는 장마와 해파림 쏘임 사고 등으로 해수욕장에 방문객이 주춤했지만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이달부터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도내 68개 해수욕장에 776만 명이 찾아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양양 멍비치와 속초 수제 맥주 축제 등 차별화된 전략이 방문객 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오대산 국립공원이 가을철 탐방객들의 밀집을 막고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탐방로 예약제를 시행합니다. 오대산 국립공원 내 진곡의 동대산 동피골 4.4km 구간에 대해 오는 9월 21일부터 11월 14일까지 국립공원공단 예약 시스템을 통해 방문일 전날 오후 2시까지 예약하면 됩니다. 입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루 최대 입장 가능 인원은 710명으로 제한됩니다. 최근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해 만든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가 잇따르자 강원경찰이 범죄 확산 방지 알람인 강풀 알림을 처음으로 발령했습니다. 강원경찰청이 교육청과 학교,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공문을 통해 강풀 알람을 발령하면 각 학교에서 가정에 가정통신문으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강원경찰청은 학교 내 범죄가 다변화되고 있어 초기 확산을 막기 위해 본청에 이어 자체 알람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가 스카이라인에 중심을 둔 도시 경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봉이산 조망을 보호하고 도시 경관과의 조화를 위해 앞으로 건축물 높이를 90m까지만 허용합니다. 춘천시는 다만 랜드마크로 삼을 만한 건축물이거나 시민 친화 공간의 경우 건축물 높이 기준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학국지구 개발과 도청 이전 등에 따라 경관관리 구역을 조정하고 산지와 수변에 따른 경관 색채, 야간 경관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했습니다. 필요한 개발 수요는
원주시가 오는 9월 2일부터 원주형 상생 일자리 안심공제 가입자 1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공제에 가입한 기업과 노동자가 5년 동안 매월 10만 원씩 적립하면 원주시가 10만 원을 지원해 한 달에 30만 원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5년 만기 후 최대 1,80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가운데 상용 근로자가 1명 이상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원주 시민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강릉시가 전문 사격선수 전용 사격훈련장을 준공했습니다. 강릉시는 지난 2월부터 모두 12억 원을 들여 강릉 종합운동장 내 347제곱미터 규모의 국제사격연맹 3단계 공인 전자표적 8개와 종이표적 2개를 포함해 10m 사격로 10개를 갖춘 사격훈련장을 조성했습니다. 사격훈련장에는 실내 사격장과 사무실, 휴게실과 작업장이 있습니다. 철원의 대표 관광지인 가을 고석정 꽃밭이 내일 개장합니다. 올해는 여우꼬리 맨드라미와 색인 유홍초 등 꽃이 피는 이색적인 풀과 해바라기와 백일홍, 억새를 비롯한 24종 100만 본을 선보입니다. 철원구는 2021년 개장 이후 고석정 꽃밭에 150만 명이 다녀갔다며 올가을 방문객 200만 명 돌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월군이 도시민 인구 유입을 위해 영월에서 먼저 살아보기 참가자를 다음 달 13일까지 모집합니다. 참가자는 9월 30일부터 10월 28일까지 4주간 영월체험 휴양마을에서 머무르며 SNS를 통해 체험과 관광 활동을 홍보하고 지역 탐색 과제를 수행합니다. 만 19세 이상의 다른 지역 거주자 가운데 동지역에 거주하면 지원할 수 있고 한 팀에 최대 2명씩 12팀을 모집해 활동비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정선군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활용해 취약계층 노인들에게 보행기인 고향사랑 실버카를 전달했습니다. 정선군은 어제 군청 앞 광장에서 고향사랑 실버카 전달식을 열고 지역별 수요 조사를 거쳐 선정한 70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들에게 보행기인 실버카 560대를 제공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